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옮길 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책받침이고요. 뜻은 옮기다, 움직이다, 휘두르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운이란 뜻도 있죠. 운수. 그리고 천체의 궤도, 오행의 유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책받침과 요건 시험시험 가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 군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가운데 또 차가 있잖아요. 또는 전차를 이제 병사가 둘러싼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빙빙 돌다, 움직이게 하다, 그래서 운반하다 이 뜻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디딕단넷에서 설문해자를 보면 이사하는 거라고 해서 옮기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 봐도 옮긴다는 뜻이라고 하고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네요. 갑골문과 근문에는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한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 한자 형태를 보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것도 사람 모양이고 네이버 설명처럼 전차를 사람들이 둘러싼 모양이라는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차를 둘러싸서 쉬엄쉬엄 옮기는 모습 해서 운반하다는 뜻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군사군입니다. 부수는 술의 거이고요. 뜻은 군사 또는 진을 치다가 있네요. 아까 알아봤듯이 전차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뜻하게 되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에 세 사람의 무사가 타고 10사람의 보병이 딸려 하나의 차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해자에는 4천인위 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4,000명 단위를 군대라고 했나봐요, 옛날에는. 자, Chinese etymology에서도 위에 거는 이제 싸고 있는 포함하는 모습이고 밑에 거는 이제 차라고 하죠. 그래서 군대, army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갑골문에는 안 보이는데 근문에서는 벌써 있네요. 그러니까 오래된 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사람 모양도 있고 지금 손 모양도 있네요. 아마도 손에 이제 창 같은 거를 들고 싸우던 모습에서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았나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술의 차입니다. 술의 거라고도 하죠. 부스는 같고요. 예전에 알아봤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레바퀴, 수레라는 뜻이고요. 이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설명에는 바퀴 두 개인 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가 있었는데 이 모양 중 이제 하나를 따서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이번에는 이룰 성입니다. 부수는 창과이고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뜻은 이루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창과 정이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구를 써서 사물을 만들다 해서 완성하다, 이루어지다는 뜻으로 변했다고 하죠. 설문해자에도 성취한다는 뜻이라고 하고 이 무와 정의 합성으로 이제 보고 있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도 이 무와 정의 합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다는 뜻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룰 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무기로 뭔가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다는 뜻에서 이루다라는 뜻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창과입니다. 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상형 문자입니다. 옛날에 이런 식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리다가 점점 이렇게 변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무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면 천간무, 창모가 되죠. 부수는 창과이고요. 다섯 번째 천간으로 많이 쓰이죠. 천간으로 쓰이는 거는 별게 없고 그냥 음을 빌려서 쓴다고 하네요.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 이 탄자를 보면 근문에 보면 그냥 무기 모양이죠. 현대의 모양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갑골문에서 봐도 그냥 무기 모양이에요. 그것이 현재처럼 변한 것이죠. 이번에는 정인데요. 고물의 정이라고 하네요. 장정정이라고도 하고 부수는 하늘이고요. 고물회라는 건 요즘 농사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도시생활 하다 보니까 도시인들은 잘 모르죠. 곡식을 걸어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간에도 쓰이게 된 것이죠.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 모양하고 아주 비슷하죠. 차이니스 에티몰로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근문과 갑골문에는 이렇게 점이나 네모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알고 있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농기구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설명에는 네일이라고 해서 손톱을 연상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번에는 고리환입니다. 부수는 구슬옥변이고요. 고리, 둥근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둥글게 되어 있는 구슬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놀라서 볼 경이라고 하네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설문화조에도 구슬벽이라고 해서 둥근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는 그 옥으로 만든 링, 반지 또는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네요. 자, 육서일 때의 전자가 이런 게 있어요. 뭐 환으로 이해하기 쉽죠. 근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현재의 거와 많이 비슷합니다.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갑골문 천부경 또는 음문 천부경이라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환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갑골문 때 쓰이던 글자가 아니고 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골문 때 쓰이던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좀 위조의 성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대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근문에 보였던 그 글자와 비슷하죠. 예, 근문에 보인 이 글자와 비슷합니다. 자, 오른쪽 부분인 놀라서 볼 경입니다. 부수는 눈목이고요. 놀라서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 옥을 검색하면 이러한 사진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연결한 듯한 모양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둘, 셋 해서 연결했다고 해서 이렇게 왕자하고 이제 비슷하게 썼는데, 그것이 왕자가 원래 도끼 모양이었다가 옥자와 이제 비슷해지니까 거기에 원래 옥자에다 점을 찍어서 옥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놀랍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볼 경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옥을 놀라서 보는 모습 해서 이제 고리환이 된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